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이 지나고 2월 1일 오전 10시입니다. 북원추 사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이 이른바 북원추 사건의 진실 게임이 오늘 오전 조중동의 보도로 끝장이 났습니다. 진실은 뭐냐? 그런 계획을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한 적이 있다라는 결판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라고 볼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음포를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제발 고소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산업부에서 삭제한 그 문건에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또는 전기를 제공해주는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하나는 북한 신포에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 두 번째는 DMZ 비무장지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중단시킨 신한울 울진에 있는 신한울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송전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다고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사원이나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 소스에 기반한 이 보도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이 세 가지 다 심각한 이적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적을 이롭게 한다 이거죠. 적을 이롭게 한다. 더구나 이 논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제일 관심사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 계획을 USB에 담아서 김정은에게 주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 내용이 들어있다면은 그것은 추진이 바로 실천 단계로 넘어간 걸 의미하는 거죠. 북한에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냐? 발전소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발전소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자료를 담아서 건네주었다는 말을 2018년 4.27 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당시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죠. 그런데 산업자원부 대변인은 어제 그게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이면은 공문서 한 몇 장 쓰고 폐기했을 것인데 관련 자료가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10건 정도. 그 제목만 봐도 구체성이 있어요. 이것은 실천 계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반역질을 해도 됩니까? 이적질을 해도 됩니까? 간첩질을 해도 됩니까? 아이디어 차원이면은 실천 단계로 안 갔으면은 그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럼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어떻게 되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검토 그 자체로도 불법이다 했어요. 그럼 아이디어 차원 그 자체로도 불법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신포의 건설, DMZ 원전, 신한울서 송전, 이 조선일보 일면 머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이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의 자료다라고 했더니 산업자원부 대변인이 그건 아니다 라고 반박하면서 곤란하게 되니까 또 오리발을 내밉니다.
추론이었다, 아니 거짓말이었다고 해야 될 자백인데 추론이라고 슬쩍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 분의 흥미로운 분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입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분이죠.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육자회담 대표를 한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외교안보수석으로 아덴만 작전을 사실상 지휘한 분인데, 이분이 운영하는 천영우 TV의 그 커뮤니티 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약하면은 이 사건이 과연 이적 혐의가 있느냐 아니면은 사기 미수냐 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영우 TV 커뮤니티 코너에 올려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서 읽어보실 수도 있고 프린트 아웃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도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면 이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월성 원전의 가동 중단을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80년을 사용할 고리 원전을 40년 만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명분과 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중단된 원전 공사를 재개하고 가동 중단한 멀쩡한 원전을 되살려야 할 당위성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떠나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전 건설의 조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다. 원전 건설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비핵화 완료 이후에 개시하는 조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이 폐기 반출된 이후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탈원전 포기로 정당화할 여지가 있다. 다만 북한의 핵폐기 이후에도 미국의 원천 기술이나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원전 부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려면 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이 구상된 게 2018년 5월이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앞으로 핵 보유국 입장에서 군축을 한번 논의해 볼 생각이 있다는 정도였으니까 천영우 수석이 이야기한 대로 핵 폐기를 확인하고 완료한 이후에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했을 것이고 그 재직 기간에는 어떤 시나리오로도 북한의 핵 폐기는 이룰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을 해도 문재인 정권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이게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전부 다 포기했다, 폐기했다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어줄 수 있느냐? 저는 지어줄 수 없다고 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고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과죠, 우범자죠. 그런 북한에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되죠. 다른 발전소를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남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된 이후입니다. 통일된 이후에 북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 이외의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국가 이익에 반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는 이적 또는 반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천영우 전 수석의 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줄 수가 없다.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을 토대로 한 현행 국제 비확산 체제 하에서는 5개 핵 보유국 외에 5개 핵 보유국이라면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 이외에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거나 IAEA 안전조치협정 불이행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는 뉴클리어 스플라이어스 그룹의 트리거 리스트에 포함된 일체의 원전 관련 부품이나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이 금지되어 있다. 비핵 국가들이 NPT에 가입한 이유는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인데, 핵을 개발해도 원전을 도입할 방법이 있다면 NPT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제도는 잘 알고 있다. 2007년 남북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김계관은 중단된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육자회담 5개 참가국이나 3개 핵 보유국이 공동 감시하에 두었다가 원전 건설이 완료되면 반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를 부정할 수 없는 데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용 불가능한 발상이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도 원전을 건설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 제도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을 약속한 셈이다. 김정은에게 사기극을 벌인 셈인데, 김정은이 이런 시기에 이런 사기에 넘어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기 미수범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적 행위는 될 수 없다. 김정은이 이런 실없는 제안을 한 문 대통령을 불신하고 특등 머저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런 게 되풀이 되면 남북 관계에 해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야당이 죄목을 이적 행위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기 미수의 결과가 이적이죠. 북한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사기 미수냐 이적이냐가 아니라 사기 미수이기도 하고 이적이기도 하다. 이런 논리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정우 전 수석이 명쾌하게 정리했던 대로 핵 개발 중인 NPT에 가입도 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 자료를 공무원이 만들었다? 말단 공무원이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지시 없이, 상부의 지시 없이, 장관이든 청와대든 지시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대한민국 안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 의지를 천명한 그 나라에서 공무원이 겁도 없이 북한에, 그것도 적의 관리하에 있는 지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발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했다면은 왜 자료를 지우느냐? 그것도 밤에 몰래 들어가서 군사작전 하듯이 왜 지우느냐?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명 없이 혹세무민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심은 엄청난 의심입니다. 엄청난 의심입니다. 핵물질과 핵기술과 그리고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적에게 전달하는 거죠. 적에게 전달하는 게 원전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가면 거기에 묻혀서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폭탄 만드는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돌리는 기술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돌릴 수 있으면, 자유가 주어진다면
핵폭탄은 연탄 찍듯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농축 우라늄 방식, 플루토늄 방식의 핵폭탄 제조 방법을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고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고요. 그래서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한다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는 공상이 아니면은 정교한 반역이다. 둘 중에 하나죠. 공상이냐 반역이냐. 그런데 공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공상을 하는 강큰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그럼 아이디어 차원에서 별것 아니다라고 넘어갔는데, 앞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면은 뭐 해볼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면 그거 별것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들 할 일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문재인 정권은 이제 결정적으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은 제대로 알려야죠. 또 알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은 최근 아우슈비츠 해방, 그러니까 76주년을 맞아서 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한마디씩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했던 법률가였습니다. 이 법률가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조사단으로. 거기서 보고 아우슈비츠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북한 강제수용소는 아우슈비츠와 똑같다. 살아있는 아우슈비츠를 운영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풍선조차 못 보내게 하는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 발전소를 보내려고 했다 하는 의심을 국제사회가 공유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유대인을 학살하는 히틀러의 인권을 지극히 생각했던 어떤 유대인 지도자, 이렇게 규정 안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골목 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 이 골목대장이 국제사회에 나가기만 하면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창피해서 참 살기가 극히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야당 언론이 단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사실규명, 책임 추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감사원이 참 잘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두 기관을 지도했던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두 분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 다음은 기자들의 몫입니다. 기자들. 대한민국이 죽은 기자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규명을 위한 총력, 여기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도 필요합니다. 기자들을 이때는 도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